지금부터 함께할 페스티벌 제3부 좋은 정책 어워드 경연대회 안 떨리시죠? 뭐 다 경험들 있으시고 그죠? 추천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고 또 총 이번에 좋은 정책 어워드는 총 33개 팀이 지원을 했는데요. 사전 심사를 통해서 12개 팀이 이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도 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죠? 떨지 않고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참고로 좋은 정책 어워즈는요 성공한 정책을 뭐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요 좀 평생학습 도시를 이제 사업을 겪으면서 아까 우리 또 시장님도 얘기하고 여러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안에 평생교육사로서 또 이렇게 주체로 운영을 하면서 희노애락이 참 많죠. 민원도 참 많고 그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이런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하는 시간입니다.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좀 화가 나는 일도 괜찮습니다. 이 경연대회에서는요 학습도시의 우리 학습도시의 관계자분들이 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속에 학습도시 정책의 어떤 이면의 진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래서 경연을 하는 것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오늘 그 가족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요. 이게 우리 청중들이죠. 함께 듣는 분들이 얼마나 공감했는지가 또 반응의 점수가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네 분께서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겠지만 이 울림은 같이 울릴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심사위원분들의 양력을 따로 소개하진 않겠지만 이 네 분에게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발표 제한 시간은 7분이고요. 종료 끝나기 전에 30초 전에 벨을 한번 울리고 벨은 앞에서 혹시 벨 갖고 있나요? 심사위원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초 전에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죠. 30초에 지나면 3점이 감점된다고 하니까 7분을 반드시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모질란 건 괜찮죠, 그죠? 아까 30초 전에 땡 울릴 때 그 정도의 마무리하면 되는데 지나면 안 되니까 꼭 이거 유념해 주시고요. 첫 번째 발표자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의 김효정님 올라오세요.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네, 올라오시고.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교육지원과의 김효정입니다. 평생교육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라서 굉장히 떨리고 어쨌건 제가 하는 거 지금 표본 삼아서 뒤쪽에서 뭘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같이 하는 가치 성과로 있다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민간 협력 분과를 주제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발표할 것까지 예상은 못하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제출을 했는데 여기까지 발표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 발표 내용은 다음 6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민간협력 분과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8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저희는 실무협의회 기관장들이 모이시는 실무협의회 아래에 진짜 실무자들이 모이는 민간협력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이나 은평 여러 자치구에서 참 많이 운영을 잘 하고 계셨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는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8년 동안 많은 사업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협의회 자체, 민간 협력 분과라는 이름, 네트워크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의 대부분은 모여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주제들,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많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이고 네트워크가 가장 중심이 되는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정기 회의를 하고 소모임으로 분과를 구성을 해서 협력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사진 몇 장으로 저희의 8년 기록 아니면 다른 어느 자치구도 그 기록을 다 확인할 수는 없을 건데요. 일단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나 서로
좋은 사례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8년의 기록의 사진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저희가 2019년도에는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서 협력 분과에 계신 분과원들끼리 서로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강남구청의 교육지원과가 아닌 그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들의 이야기와 협업할 수 있는 주제를 찾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협업 주제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성공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프로젝트 성과를 기록한 성과 자료집도 발간을 했던 그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좋은 사례가 있지만 저희는 슬픈 사례도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상승곡선이 막 올라갔었는데 한 3년 차쯤 되면서부터 정체기 또는 하강기가 들어갑니다. 어느 협의회도 사실은 처음 모였을 때는 으쌰으쌰 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좀 정체기 또는 또 가야 돼? 또 해? 무슨 얘기 할 건데? 라는 이런 조금 루틴한 일들 사이에서 계속 유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좀 재미없어진다라는 느낌들을 받으셨나 봐요. 저희도 역시 이제 뭐 양적으로 무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건 기대하지 않았었던 거지만 하강 곡선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 저희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얻어갈 수 있는 질적 모임을 만들자라는 저희의 새로운 수정 목표를 가지고 상승 곡선은 못하지만 유지할 수 있는 곡선은 이어가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를 위해서 질적인 모임을 위해서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한 이제 몇 가지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매월 정기회의 합니다. 그리고 분과를 구성을 해서 자주 얼굴을 봐야지 내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친해질 수 있도록 분과를 구성을 했고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라도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월 정기회의 하면서 담당자들 정말 피가 마릅니다. 무슨 잡지사 그 원고 마감 다가오듯이 다음 달 주제는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가 늘 고민이거든요. 뭐 월간 회의 준비를 위해서 그 다음에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저희와 소속감 그 다음에 같이 연대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연간 필수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 참여하시는 분과위원들의 명단을 매해 정리하고 위촉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업의 기초 자료,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공유하고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어떤 참여하면서 부족했거나 저희 네트워크 안에서 내가 더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졌거나 했던 것들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로 또 발전하는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회의만 하진 않고요. 트렌드 교육도 하고 기관 벤치마킹도 가고 교육기법 회의 같은 것들 경험해보지 못하신 회의 기법이나 안 해봤던 회의 같은 기법들 저희가 도입을 해드리고 체험이나 힐링 프로그램들을 중간중간 잘 집어넣습니다. 교육 담당자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시는 기관 담당자분들한테 쉬는 시간, 그다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힘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에 워낙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네트워크의 힘이 사실 제일 저변에 깔려 있고 언제나 누구한테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내 옆에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21년, 22년, 23년 한 3개년 정도 살펴보니 저희도 모르게 기관들끼리 협업을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희는 이 네트워크 힘 자체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모이는 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처럼 언제나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강남구의 평생학습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TV였고 또 이렇게 PPT까지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좀 빨라지는데 시간을 딱 맞추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계룡시의 우리 장윤정 선생님, 네, 바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우리 계룡시 평생학습 날개를 달자 학습나래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면 3개, 동 하나, 그리고 상군 본부, 그리고 군사보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룡시에서 온 장윤정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발표한 적이 처음이라 많이 떨린데요. 그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저희 계룡시의 시그니처 사업인 학습나래를 설명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학습나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원래는 제가 이제 10만 원이 생기신다면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는 최근에 이걸 만들면서 한번 제 지출 내역을 봤더니 저희 아이와 함께 놀러 가는 비용 그리고 아이를 위한 그런 음식을 사 먹는 데 많이 썼더라고요. 다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음. 네, 저는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나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잘 쓰지 못하고 이렇게 네, 앞으로 네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저희 계룡시에서는 다음. 첫 학습을 어려워하시고 평생학습에 이제 처음 도전을 하고는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 그리고 평생학습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다음 학습 마중물로서 다음 네 학습나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학습나래라는 거는 저희가 학습자들이 이제 자신의 여건에 맞게 학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 지원금이고요. 다음. 네, 학습나래의 시작은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습이 이제 좀 침체되고 있고 소상공인도 이제 폐업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을 그때, 그리고 저희 계룡 시민들의 학습 욕구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근처에서 학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그때. 다음. 저희 학습나래가 요 4가지 목적을 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처음에 22년 상반기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22년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예산은 확보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계룡시에는 이제 평생교육법에 따른 이제 평생교육 시설이 5개밖에 없었고요. 그 기토와 법령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11개 정도밖에 없어서 그 학습 기관들조차도 이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호응으로 이제 같이 협력을 해주시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월이 되기 전인 9월까지 이 사업을 그때는 담당했던 그 주무관께서 이제 교육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공방이나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모아서 한 30여 개 정도로 이제 10월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업을 막상 시작하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22년 12월 정도에는 49개의 학습 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계룡시는 23년 3월에 처음 평생학습 도시가 되었는데요. 그거와 함께 학습자들의 반응이 좋아서 예산이 이제 2배로 늘어서 1,000명에게 이제 학습 지원금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22년이나 23년에는 이제 계룡시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나는 여기 온 지 이제 5개월인데 왜 못하냐, 1년을 기다려야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없앴고요.
근데 이제 예산 확보가 24년에는 조금 많이 어려워서 이제 1,000명으로 그대로 갔지만 그래도 학습 기지도 많이 발굴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4년 1월에 전문 평생학습사 분들의 이제 자문 같은 거를 얻어서 이 사업을 우리 계룡시만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갈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원래 학습 날의 이름은 학습 이용권이었어요. 그 이용권을 바우처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국가 바우처, 장애인 바우처, 충남 바우처 이래서 바우처라는 개념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저희 계룡시는 이제 평생 학습 이용권을 학습 날에 그리고 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학습 기지 그리고 이 사업을 같이 전담해 주실 매니저분을 학습암이라고 명칭을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학습 나래가 이제 날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 시장님이 알려주셨는데 이제 공군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습 기지에서는 이제 해군 기지의 그 명칭에서 착안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었고 학습암이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육군이라는 단어에서 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다음. 네, 저희가 이제 명칭도 바뀌어서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활성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름을 또 알리려고 노력도 했고요. 다음. 네, 여기 이제 학습 기지로 선정된 곳은 저희가 저 왼쪽에 있는 현판을 들여서 이제 이 곳이 학습 기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를 또 알리고 또 이 학습 나래를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달마다 정산을 서류를 이제 받아요. 그래서 이게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요거에서 끝나면은 학습 기지는 이거 내고만 하고 뭐 우리한테는 득이 되는 게 많이 없을 것 같다 싶을 것 같아서 홍보의 기회도 드리고 이제 학습기지 우수 학습기지로 선정이 되면 저 학습기지 현판 밑에 저희가 계급장을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계급장이 많이 달릴수록 학습을 많이 한 곳이라고 이제 또 노출도 될 수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학습아미 설명은 이제 학습아미 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앞으로 당겨주세요. 네, 학습아미는 이제 이렇게 학습 나래와 학습 기지가 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담하시는 인력이고요. 다음. 네, 이렇게 양성 과정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규모나 소규모로 이제 회의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작전 타임 시간이라고 네, 표명하고 있고요. 다음. 네, 지금까지가 이제 학습 날에 대한 약간 설명 아닌 설명이었는데 저 이거는 이제 과장님께 컨펌 받느라고 이렇게 슬픔을 한 장으로 표현을 했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요 할 때 민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이제 왜 떨어졌냐, 맘카페에도 이제 떨어진 얘기는 많고 된 얘기는 없고 이래서 많이 속상했는데 네,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이 조금 짧죠. 한 10분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고. 근데 우리 심사위원분들 앞에 이러고 넘기는 그 시간이랑 그거 잘 들으셨죠? 그래서 조금만 세팅을 해볼게요. 이게 그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넘기다가 안 되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아마 심사위원분들은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좀 넘기는 거 좀 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12분의 발표의 그 시상식은 내일 있는 거 아시죠? 내일 낮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시상식은 내일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잘 되는 걸로 바꾼 거죠. 자, 이거 감안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그린 내일 마을 리더 탄소 중립 실천 이야기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강면시청의 이혜우님의 발표 이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광명 평생학습 도시 광명시 평생교육사 이혜윤입니다. 저는 함께 그린 내일 마을 리더 탄소 중립 실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 프로젝트의 기획 과정부터
역할부터 교육 대상 선정 등 앞으로 우리의 역할까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희노애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기획 과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시민의 목소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명시가 탄소 중립 도시로 선언하였는데 우리 통장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달라는 마을 리더의 요구에 따라 저희는 총무과, 자치분권과, 사회적 경제과, 평생학습원, 탄소중립과 등 7개 학과가 소집이 되어 교육 구성 회의를 하였고 이후 평생학습원의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총무과에서는 통장님들을 모아주셨고요. 자치분권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아주셨고 탄소중립, 사회적 경제, 자원순환과에서는 강사 및 커리큘럼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였으나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기까지 모두 저희 평생학습원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원에서 시작한 이상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있었고 이후 부서 자문으로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반별 전담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여 토론과 교육 이외 연결까지 고려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명시는 약 2년간 마을 리더 325명이 참여하였고 228명이라는 수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여기서 마을 리더라고 하면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각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위원, 동부서위원회 위원님들로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쁘신 분들을 모시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 마을 리더분들을 모시기 위해 처음에는 동별로 인원을 대비 할당을 시작으로 신규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꼭 들어달라고도 가서 말씀도 드렸고요. 올해는 동부서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총무님께도 읍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학습자를 모으는 일, 이 마을 리더를 평생학습의 장으로 끌어내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학습자 모집 다음으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교육 운영 방법입니다. 탄소중립 전담 부서가 존재하였고 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께서도 탄소중립과가 있는데 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평생학습원에서 왜 탄소중립 교육까지 해야 하는지 우리의 역할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그들에게 학습의 장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역할을 끌어내 실천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고 저희는 다짐하고 그래서 단순히 이론 교육이 아닌 실천 및 프로젝트형으로 반별 전담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토론 형식으로 소극적 학습자를 적극적 학습자로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올해는 위원별이 아닌 동별, 마을별 의견을 나눌 수 있게 조를 편성하였고 마을 지도 그리기에 멈추지 않고 올해는 위원님들이 도출한 실천 계획을 직접 실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올해 광명시 마을 리더가 그린 실천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보면 한내천, 도란도란 숲 등 마을 곳곳 정원을 가꾸고요. 텀블러 사용 활성화, 폐건전지, 폐휴대폰을 모아서 자원순환 캠페인을 열었고요. 고장난 양우산을 고치는 법을 배워 이번 평생학습 축제 때 양우산 수리점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마을 리더 탄소중립 실천 교육의 뜨거운 현장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8회차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강식에는 위원님들이 동별로 모여가지고 그
마을에 대한 탄소 중립 의견들을 다 도출을 먼저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강에는 그 도출된 의견을 반영으로 각 동별로 찾아가서 위원님들이 마을에 있는 탄소 중립 실천을 직접 실천하기도 하였고요. 광명 7동에는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으로 그 분리수거함이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강식에는 시장님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을 또 열기도 하였습니다. 또 실천 일지를 나눠서 집에서도 계속 탄소 중립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을 리더분들이 직접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천까지 이어져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화의 결과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과 지역 성장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변화로 마을 전체의 변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부서와 마을 리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생학습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배움과 실천이 이어지는 마을, 다시 평생학습 시대 광명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거 준비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참가 번호 4번 또 준비를 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 군산시청 네, 앞에 행복 포인트 군산시민 평생학습의 날개를 더하다 우리 김주영 님의 발표로 듣겠습니다. PPT 한번. 네, 무료하실까봐 잠시 소품을 좀 준비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김주영입니다. 오늘 좋은 정책 어워즈 경연대 발표 자료로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진흥하라는 문구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그만큼 필요성과 중요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시는 이러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군산시 평생학습의 3단계 학습 지원 정책 중심축인 행복포인트 군산시민 평생학습의 날개를 더하다입니다. 발표는 목차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한국 GM 군산공장 철수 등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한 지역 위기에서 벗어나 일자리도 늘리고 동네 상권을 살려 지역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된 사업이 바로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입니다. 군산시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는 시민 5인 이상이 원하는 강좌와 학습 장소를 구성하면 시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시민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 사업을 통해서 평생학습이 일상이 되는 군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 사업을 통해서 많이 증가한 이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바로 제가 그 회원 가입한 의류 브랜드에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문자였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내 귀한 이 포인트를 소멸시키다니 내가 이걸 어떻게든 찾아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백화점에 쇼핑을 가셨는데 98,000원 값을 샀어요. 그런데 집을 가려고 하는 순간 10만 원 이상 사면 만 원의 그 상품권을 준다라고 하는 문구를 보는 순간 고민하시잖아요. 2,000원을 더 채워서 내가 이걸 만 원을 받아갈 것인가, 그냥 현명하게 2,000원을 포기할 것인가. 근데 저희는 포인트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금 도입을 해서 저희 평생학습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의미 있게 이 사업에 조금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착안해서 저희 시는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포인트로 정립을 하고 그 포인트를 다시 학습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 포인트 사업인데요. 2023년 군산시 평생학습관 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고 2024년부터는 대상을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동네문화카페 수강생으로 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2천만 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복 포인트는 평생학습 강좌뿐만이 아니라 학습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들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3만 포인트를 달성하게 되면 지역 서점에서 도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역 화폐로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수단으로 이거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보통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관을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도입을 할 때는 수강료를 면제해주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가슴 깊이 공감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내가 개인의 어떤 소비를 위한 소비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도서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다시 구입할 수도 있고 또 꼭 학습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인문 교양 내 교양을 소양 교육을 위한 어떤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는 인센티브의 방식을 도서로 선정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제로 지역 서점들과 간담회를 좀 가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행복포인트 참여자 수는 2023년 시범운영 결과 516명이었고요. 올해 6월 기준 565명으로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년도 참여자 수를 넘을 만큼 엄청난 관심이 있는 사업으로 급부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복포인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첫 번째는 관내에 있는 지역 서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고 그 안내를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점 6개의 서점과 저희가 협력 서점으로 지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행복포인트라고 하는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하여서 예비 사업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고요. 그런데 적립을 하다 보니 사업 참여하겠다고 신청은 했지만 실제로 적립된 포인트가 미비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월별 챌린지, 오행시 짓기, 슬로건 만들기 등의 자체 이벤트를 실시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특히 월별 챌린지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나 교육 같은 것까지 확대를 해서 그러한 행사나 교육에 참여했을 경우에도 포인트를 부여해 줌으로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적극 행정 그리고 우리 지역을 하나의 지역 학습 공동체로 있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행복포인트는 2023년 6월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같은 해 7월 행복포인트 1호 달성자가 나올 만큼 이 사업의 파급력은 매우 컸습니다. 2023년 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본 사업에서 만족하였다는 의견이 87%를 차지하였고요. 기타 의견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긍정적 평가들이 많았고요. 대신 개인의 포인트 적립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저희 평생학습 그 전용 홈페이지인 군산시 평생학습 정보망에 행복 포인트 카테고리를 추가하여서 사업 참여 신청, 포인트 적립 내역 그리고 3만 포인트를 달성했을 때 도서 교환권을 출력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한 번 안 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평생학습은 참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러닝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행복 포인트를 달성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관내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좌를 수강할 경우에 1인당 1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서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민과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해서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군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의 그 성공과 실패는 얼마만큼 고민하고 얼마만큼 변화하려고 노력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고, 또 저희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변화하고 또 그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다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 행복의 중심에 평생학습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응원단들이 군산에서 오셨군요. 멀리서 뭐 타고 오셨어요? 운전하고 오셨어요? KTX 타고 오셨나? 그럼 가깝긴 하겠다. 여기 KTX 가깝더라고요. 광명 KTX라. 네, 다음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천구청의 한동성님, 네, 준비해 주시고요. 항공소음 낙후지역 신월동의 주민들의 비상이라는 안녕하세요. 양천구 신월동에서 태어나 양천구에서만 살아온 양천구 공무원 한동석입니다. 오늘은 항공소음 낙후지역 신월동 주민들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청 교육지원과 한동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월평생학센터를 운영하는데 네. 저희가 신월평생학센터를 운영하는데 네.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좀 조사하려고요. 저희 지역에 그런 게 생겨요? 신월평생학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서울시 양천구 하면은 목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목동 아파트와 높은 건물들을 먼저 생각하시죠. 그러나 제가 태어났던 신월동은 좀 다릅니다. 신월동의 가장 큰 특징은 김포공항과 2km 정도에 인접하여서 비행기 소음이 아주 심하고 고도 제한이 약 55m로 지역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젊은 층의 유입이 부족하고 개발이 힘들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목동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평생학습관 가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신월동 지역 주민들에게도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했으며 그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저희 양천구에서는 해결 방안을 계속 고민하였습니다. 항공소음 피해 지역 신월 5동에서는 서울시 소유의 건물로 2018년도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해오름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자생적 주민들의 움직임은 사업의 목적만큼 잘 되지 않았고 게다가 코로나라는 상황은 주민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장애물로 다가왔습니다. 시설은 비어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걸 보는 신월동 주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미흡한 시설을 활용해서 신월동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을 조성하기로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앵커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 시설을 만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의구심을 계속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서울시를 방문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해서 해당 부서와 의견을 수렴하였고 정식으로 사용권을 가져오기 위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설을 예산을 갑자기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다가 신청해서 또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직 공무원인데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쉽지 않은 부분이 공사 업무입니다. 입찰을 붙여서 선정된 공사 업체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많은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공사 업체 대표와 정말 미운정, 고운정 많이 들었습니다.
안 한 말은 했다 하고 한 말은 못 들었다 하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향후 누수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꼼꼼히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던 7월 4일 개관식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공사는 점점 더 지체되어 가고, 또한 일기예보에서는 7월 4일 날 왜 이렇게 비예보가 계속 나오는지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또한 공사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택가에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인근 주택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은 뭐라 하기보다는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6월 말 드디어 3층 규모의 신월평생학습센터는 준공하게 되었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월평생학습센터에서는 다른 곳에서 흔히 배울 수 없는 원예, 공방, 요리, 재봉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결국 7월 4일 아주 맑은 날씨 속에서 개관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2달 동안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69개 강좌에 3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 99%의 수강생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대답도 하셨습니다. 시범 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반영해서 9월 달 동안 20개의 정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 요리교실에서는 한식 디저트, 바리스타, 가족요리 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원예실에서는 허브, 반려식물 같은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2층 공예실에서는 다양한 공방 프로그램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봉기기로 여러 가지 옷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재봉 수업도 신월동 주민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서 참여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여기 신월동에서 평생학습관이 생긴 이후로 다른 분들도 저처럼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학원이 아니라 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드는데 값도 싸고 그리고 또 예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취미 활동하기에 너무나 좋은 공간이라고 다들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네, 정규적인 수업으로 계속해서 배워나가면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 싶고, 그러면 조금 더 이곳에서 즐겁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요리를 배워서 집에서 가족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실 여기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굉장한 발전성을 믿고 있습니다. 네, 신월평생학습센터는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센터 인근에 기부 체납 부지가 생겨서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실내 건축 기술자 양성 교육을 내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월동 태생의 양천구 공무원인 저에겐 이런 신월평생학센터 수강생들의 이러한 응원의 목소리는 저에게 큰 보람이고 감동입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지쳐있을 신월동 주민들이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저와 양천구 모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가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죠? 이 영상이 나오려면 화도 저는 영상대 교수기 때문에 영상이 더 잘 보여서 원래 많이 깨지는데 이 영상미도 굉장히 많이 살리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의 또 노력도 또 보이시는 것 같고요. 여수시청의 네네 김윤성님 혹시 어디 계시죠? 네 여기 나오셨군요. 평생학습 바다 너머 섬으로 무엇이 섬을 변하게 하는가 8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을 갖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청 평생교육사 김윤석입니다. 먼저 저희 시가 추진한 섬 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여수시는 나비 모양의 반도인데요. 섬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8개가 유인도입니다. 하지만 여수 산다고 섬에 가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는데요. 섬 사람들 역시도 평생학습을 접하거나 섬을 소개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는 섬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역은 제도, 상화도 등 17개 섬과 가망만 등 3개 연안습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저희 그 여수시를 대표하는 미인 사인 강사님이 출범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운영 과정은 그 3단계로 구분했는데요. 2017년은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 과정 등 4개 과정을, 2018년은 그 객가학교 등 3개 과정을, 2019년은 달팽이 섬 여행학교 등 4개 과정을, 2020년은 담벼락 화가 양성 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였고요. 2021년부터는 섬 배울학교를 중심으로 담벼락 화가 양성 심화 과정, 섬 여행 전문가 양성 심화 과정, 섬 지질 해설사 양성 과정, 연안습지 활동가 양성 과정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 과정인데요. 시민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2017년 그 80시간 과정으로 운영했고 수료자 25명이 그의 그 해수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전원 취득했습니다. 그해 7월에 그 40시간 과정으로 심화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그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바다 관련 프로그램의 주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섬생태학교입니다. 2017년부터 2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린애에서부터 성인,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계층이 만족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섬은 특성상 식당이 없어서 대부분 프로그램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요. 그 가끔 주민들이 저희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래쪽 중간에 있는 게 저희 딸아이인데요. 이제 사업 초창기 때 거의 이제 매주 섬에 들어가야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애를 데리고 다녔었는데 후에는 보조 운영자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섬마을 예술학교입니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그 8개 섬에서 40일에 운영했고요. 내용은 미술과 공예, 몸살림 운동, 남도 민요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사진은 대도라도 봉통마을과 송여자도에서 주민들과 당시 미술교실에 참여했던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담벼락은 그 송여자도에 원래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 담벼락인데요. 미술교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폐자원을 주워다가 만든 조형물입니다. 현재도 송여자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적금도 횡간도 등에서 운영한 예술학교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도 횡간도에서 저희를 위해서 그 내준 음식이고요. 밑에 쪽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당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지역 청년 예술가들입니다. 제 상단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당시 그 바닷가에 있는 그 플라스틱 통을 주워다가 운영한 난타학교인데요. 이분들이 그의 그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경진대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객가학교입니다. 객가학교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한 사업입니다. 그 도심과 가까운 연안 습지에서 그 토요일 오전에 운영해서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많았고요. 특히 아동이나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당시 참여했던 그 시민 강사분들과 이장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니 여기도 저희 애가 많이 보이네요. 달팽이 섬 여행학교입니다. 2019년부터 2년간 운영했고요.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느리게 섬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라 그 노년층이나 은퇴자들이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섬은 특성상 들어가면 이제 몇 시간 때문에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섬을 느리게 둘러보고 배우는 프로그램으로서 되게 당신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섬 배울학교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 횡간도 등 9개 섬에서 547명이 지금 수료했고요. 그 밑에 있는 음식 사진도 그 데이도라도 봉통마을 주민들이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음식입니다. 넘어갈까요?
담벼락 화가 양성 과정인데요. 그 2020년부터 2년간 운영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섬에서 담벼락을 그리면서 진행을 해서 섬 주민들과 학습자들 모두 그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년 1기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한 해 더 연장해서 2기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섬 여행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당초 2015년에 양성했었던 것을요, 작년에 심화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섬 배울학교의 주 강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건 저희가 그 섬 배울학교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마지막 엔딩 사진으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긴 한데요. 그 향후에도 시민 전문가 중심의 섬 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섬마을 폐교가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다시금 마을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마다 진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섬의 미래 평생학습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2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딱 반 정도 했습니다. 이제 반 남았거든요.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좀 힘드시죠? 잠깐 고개 좀 푸시고 자, 아주 신중하게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12분 중에서 최우수상 그리고 우수상 그리고 각 장려상 3분 시상 있는 거 아시죠? 이 시상과 교육하는 내일 학습 동아리 경연이 끝나고 11시 40분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영도구청의 정혜련님, 잡초처럼 성장하는 베리베리 굿 평생 학습 봉산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영도구 평생교육사 정혜련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회를 제공해 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도구 캐릭터가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돼서 머리에 한번 달고 나와봤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당탕탕하며 희노애락을 겪었던 잡초처럼 성장하는 봉산마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근해서 집에서 누워서 이런 유튜브 보신 적 있을까요? 네. 네, 부산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 바로 여기가 영도구입니다. 빈집이 가장 많은 마을은 봉산마을인데요. 오늘 배경이 될 마을이 봉산마을입니다. 다음, 네. 봉산마을의 4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봉산마을의 기본 정보입니다. 네, 봉산마을은 봉래동 삼북도로 마을이란 뜻이고요. 네, 마을이란 뜻이고요. 다음. 네. 봉산마을의 전경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봉산마을의 현황입니다. 노인 인구 38%, 평균 경사도는 23도, 빈집이 약 20%입니다. 과거에는 조선업 근로자가 20% 빈틈없이 꽉 차게 있었으나 현재에는 빈집이 꽉 찬 마을입니다. 네, MBC 뉴스로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빈집이 가득 찬 문제는 악취, 해충,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민이 그러면 우리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블루베리를 심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해볼까라는 이야기를 던지게 되었고 이 블루베리가 봉산마을의 약이 되었습니다. 봉산마을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블루베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4개 농장으로 확대되었고 지금 현재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봉산마을은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아름다운 봉산마을 전경에 한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아파트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기존 거주민과 신규 거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마침 완공된 봉산센터에서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봉산센터의 모습이고요. 예쁘죠? 그래서 2023년도에 부산다운 건축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상도 받았고 건물도 잘 지었는데 이제 우리 뭐 할 끼고? 라고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학습을 더하기로 해봅니다. 봉산마을에 평생교육을 채워넣자. 마을정원 가드닝, 홈베이킹 자격과정, 봉산마을 스케치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마을정원 가드닝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을정원 가드닝 교육 모습입니다. 참여한 주민들이 전으로 넘겨주세요. 참여한 주민들이 잘 배웠는디? 우리 뭐 할 끼고? 이제 교육 다 배웠는디?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넝쿨땅을 만드는데 드라마 넝쿨땅이 아니라 평생학습 동아리 넝쿨땅을 만드십니다. 넝쿨을 잡처하는 주민 영웅들의 모임이죠. 넝쿨땅에게 미션이 떨어집니다. 두둥, 영도구의 잡초를 제거해라. 사실 영도구의 잡초를 제거하는 건 힘드니까 봉산마을의 잡초를 제거해보자라는 미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넝쿨땅은 가족들이 모여서 환경 정비도 하고요. 나눔 활동도 하고, 블루베리 나무를 나누는 활동도 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련쌤, 잡초를 제거하는데 진짜 다음날 일어나 보면 혜련쌤만한 잡초가 또 자라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런 어쩌고 저쩌고 잡초들이 자라나서 주민들의 고민도 마구마구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 동아리와 행복마을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 잡초 뽑는 게 너무 힘들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쉬어가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 봉산마을 CI 개발과 관련된 그 컨설팅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으로 성장할 봉산마을은 미래입니다. 첫 번째, 넝쿨땅을 확장해라. 봉산마을 1호 넝쿨땅을 기점으로 영도구에 2호, 3호를 만들어 영도구의 잡초를 제거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평생학습 공간이 새로 생깁니다. 평생학습관이 아니고요. 일단 실내 모습이고요. 좁은 봉산마을에 생겨서 와인드라는 좁은 골목길이라는 뜻이고, narrow, early, a huge site라는 뜻으로 좁은 공간에 거대한 평생학습 공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넝쿨땅이 스마트 온실을 채워줄 거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베이킹 프로그램에서 만든 개발 메뉴들을 카페에서 활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렸던 스케치들을 와인드에 전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농장 체험에서 체험 코스로 단순 농장 체험만 하던 봉산마을이 체험 코스로 정형화해서 농장 체험, 베이킹 교실, 봉산마을 투어 등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며, 봉산마을의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빈집이 해결이 될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잡초보다 더 잡초 같은 마음이 있기에 봉산마을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쭉, 잡초처럼 성장하는, 아니 잡초보다 더 열정적인 베리베리굿 평생학습 봉산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사랑스럽죠. 그게 사투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뒤에서. 제가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경연대회라서 그게 아니면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공정하게 저는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근처 어디서나 교실이 되는 223개의 진건다리 교실 오산시청의 김주희님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에서 온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 김주희라고 합니다. 제1회 도시 평생학습 도시 페스티벌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드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는 그 질문 이렇게 시간이 7분이라고 주셔서 7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한 여러 개 준비를 했었는데 선물도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딱 하고 맞추신 분께 제가 나중에 선물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명시는 2001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산시는 몇 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었을까요? 우와! 대박! 맞습니다. 오산시는 2015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가 지금 학습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학습관이 2021년도에 여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렇지만 알찬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오산은 학습관도 없는데 도시 지정은 받았는데 평생학습을 어떻게 했을까? 저희는 배달 강좌로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배달 강좌. 부르면 강사님이 집으로 갑니다. 연 300강좌를 진행을 했는데요. 연 300강좌를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학습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게 됐어요. 아니 강사는 오는데 장소는 왜 안 되냐? 나 댄스 강좌인데 거울이 필요하다. 나 저기 카페 있는데 우리 그냥 카페에서 하면 안 돼? 이런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미국 드라마 혹시 프렌즈 보신 적 있으세요? 프렌즈 보시면 그 친구들이 항상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누구나 뭐 약속을 정하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 옵니다.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고민거리를 나누면서 스몰톡으로 일상학습을 이어가요. 저희는 그거를 보고 우리도 우리 오산만의 그런 공간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페, 늘 열려있는 카페, 일요일만 문을 여는 교회, 그리고 오후에만 열리는 학원, 이런 유휴 공간들을 저희는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발굴을 저희 시 담당자가 그때 한 명이었어요. 지금 여기 와 계시는 현재는 평생교육팀 팀장님이 그때 담당이셨습니다. 진검다리 교실. 현재 저와 같이 팀장님 밑에서 그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 발굴을 어떻게 했냐? 저희는 시민 마을 강사 양성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을 자원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조사한 자원을 바탕으로 저희 시민 활동가 분들을 권역별로 배치했어요. 배치를 해서 활동가 분들이 마을을 각 다니면서 홍보와 발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험 영업사원이나 카드 사원 오시면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반겨주시나요? 아니죠. 맞아요. 저희 활동가 분들도 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문전박대는 기본이고, 그리고 가면 뭐 영업사원 취급당하고, 그분들이 울면서 전화해서 나 이거 못하겠다. 주사님 나 이거 안 되겠어요. 그만둘래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고민을 합니다.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그분들이 직원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증과 같은 아주 고급진 신분증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 신분증과 시 담당자, 지금 현재 팀장님이신 주사님과 그때는 1대1로 매칭을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산시가 왜 하려는지, 이걸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들도 좀 얻을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우리 시민활동가 분들은 자신감도 생기고 경력도 쌓이고 어느새 혼자 나가서 주사님 오늘 나 5개 했어, 5개 이렇게 자랑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징검다리 교실, 이걸 전혀 안 썼네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징검다리 교실 2017년에 발굴을 해서 3개월 만에 200여 개의 공간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200여 개의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의 10년이 가까우는 시간까지 어떻게 유지가 되었을까요? 저희는 2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이 200여 개가 넘는 공간에 오산 시민이 23만인데 오산 시민 한 명씩 전화를 걸어서 대표님 나 여기 써도 돼요? 대표님 나 무슨 날짜에 이거 예약 가능해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고 전화로 예약을 하고 전화로 취소를 해야 된다면 그 공간 대표님들이 그게 유지가 가능하셨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귀찮아서라도.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 발굴을 하면서 온라인 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했어요. 같이 구축을 해서 온라인으로 학습자가 공간을 예약을 하면 예약 알림 문자가 공간 대표한테 가고 그 공간 대표가 승인 처리를 하면 그 승인 처리가 학습자한테 갑니다. 온라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지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공간 대표와 시 담당자인 저희를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저희는 이음 매니저라고 부르는데요. 그분들은 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제약들이 참 많아요. 공간 대표와 직접 만나지만 공간 대표가 물어보는 질문들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저희는 지금 저 위에 우리 최고원 주무관님이 계신데 저분이 2번째 징검다리 교실 담당자예요. 저분이 제일 잘하시는 게 듣기와 공감입니다. 아우 왜 그랬대? 아유 선생님, 아유 그랬구나 하면서 공감을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같이 헤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볼까 하는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고 그분들 덕분에 징검다리 교실이 현재 계속 올해 24년에 223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징검다리 교실에서 매년 1년 동안 이웃과 만나는 이웃축제를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 과정도 우리 이음 매니저와 저와 공간 대표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님들이 모두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초과됐지만 이 징검다리 교실을 통해서 학습을 한 어르신들의 영상이 있는데 조금 감동적이어서 갖고 왔습니다. 요걸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에 여기로 귀국해서 한국으로. 영상 안 한국어가 아주 부족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그러다가 공부하니까 많이 알게 되고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여기 가자 보니까 참 좋어요. 편리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단어 하나 두 개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애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는 거는 우리 사는 동네에 바로 옆에 이렇게 수업이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
배울라 해도 외국에서 책도 없고 선생들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지요. 네, 여기까지. 사실 저희가 좀 죄송하네요. 시간을 너무 짧게 드린 것 같아서 그죠? 우리가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청의 우리 원지윤 선생님 준비해 주시고요. 은평의 과거와 현재를 걷다 지역화 교재의 탐방 이야기라는 주제를 갖고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학습 도시 은평의 과거와 현재를 걷다 희노애락을 전할 은평구 평생학습관 사무국장 원지윤입니다. 2012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은평은 시민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평 과거와 현재를 걷다는 제7차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마을을 모릅니다. 이웃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을 변화하였습니다. 은평, 3학년 때는 은평을 알아야 되고 4학년 때는 서울시, 5학년 때는 대한민국, 6학년 때는 세계사를 알아야 되는 교육과정으로 변화했습니다. 지금 여기 광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3학년 때는 광명, 4학년 때는 경기도, 5학년 때는 대한민국, 6학년 때는 세계사를 아는 교육과정으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평 과거와 현재를 걷다는 은평 마을 요기조기 마을 탐방 운영, 은평만의 학습 콘텐츠 개발, 그 다음에 마을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3가지 콘텐츠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교육청 초등학교, 은평구청 평생학습관 마을 강사가 모두 유기적으로 함께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은평 마을 요기조기 탐방 운영입니다. 8개 교 681명, 마을 강사 32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마을들을 어떻게 볼까 저희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마을 공동체, 역사 문화, 생태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아우르는 그런 탐방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대통령상을 받은 구선동 도서관 마을,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유명하죠. 진관사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과 함께 마을 탐방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학교, 내가 다니는 학원밖에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넘어서 은평에 있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내가 사는 동 이상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주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은평만의 특화 학습 콘텐츠 개발입니다. 저희는 학습관입니다. 평생학습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개발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문가, 마을 강사,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은평만의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은평을 보기 위해서 별별 은평이라는 보드게임까지 제작해서 저희가 함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이들에게 탐방서를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아이들의 탐방서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을 강사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하는 건 사람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만날 때 마을 강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아이를 만나느냐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을 강사들을 양성하고 역량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가 다양한 원래의 네트워크도 계속 구성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와 같은 크고 작은 행사에 본인들이 직접 기획해서 함께 하는 것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오산시에서도 얘기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저도 이 선생님들한테 가장 줄 수 있는 건 은평구 평생학습 도시들의 우리는 활동가야 하는 소속감, 그들에게 비전, 그리고 그들만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관도 2층에 그분들의 이름을 다 놓은 게시판을 마련을 했고요. 저렇게 저희도 고급진 이름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아시나요? 아이들이요, 비를 직접 맞아보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지하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지하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럼 비를 본 적은 있어도 맞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벌매만 조금 많아도 소리를 지르고 더워서 죽어도 못 걷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너무 덥다고 투덜댑니다. 근데 이젠 초등학교에서 저희는 데일밴드 붙여주는 거 외에 엄마 허락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진통제 하나 영양제 하나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와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는 탐방을 해야 합니다. 여기도 힘든데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조금 더 주면 안 되냐. 그 다음에 부강사랑 합이 안 맞는데요. 헐. 더 웃긴 건 저희가 오후까지 탐방을 하거든요. 점심시간에는 학교 선생님이 애를 봐야고 우린 쉬어야 되지 않아? 저희가 돈을 또 주는데요. 점심시간에. 이런 너무너무 힘든 선생님들과 설득을 당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경아 평생교육사가 이 담당이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합니다. 매달 원래 하자고 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우리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해야지. 그게 가능해요? 회의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아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머리를 쥐어짜고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 사업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정책 어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7대 영역으로 성인 진로 교육이 변화하였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성인 진로 교육을 성장하려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 경험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의 진로에 맞는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정책을 더 키워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 공동체의 완성이다. 은평 지역을 알리기 위해 항상 모이고 꿈꾸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무엇이라고 말한 오지열 마흔강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조금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그죠? 따뜻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그죠? 많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채워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음성구청의 두 분인가요 이번에? 뭔가 좀 색다른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더블입니다, 더블. 음성군청과 진천군청의 공동으로 박관우, 이정수님이 준비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평생학습도시의 상생과 협력. 그래서 두 분인가요? 협력이라서. 충북혁신도시 공유 평생학습관이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차렷. 네, 경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군청 평생교육사 박관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군 행정 7급 주무관 이정수라고 합니다. 다른 발표팀이랑 다르게 저희는 둘이 올라왔는데요. 둘이 올라온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 이 경연대회에 공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공동으로 신청했고 그래서 발표를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음성군의 평생교육사와 진천군 행정직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다른데 평생교육의 담당자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신기하시죠? 저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에는 저희 충북혁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 충북혁신도시를 반으로 가르면은 위에는 음성군, 밑에는 이제 진천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시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작은 도시인데 이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이 좀 있어요.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음성군은 맹동 혁신도시 출장소를, 진천군은 덕산은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행정학습센터로 설치를 하고 중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에 이제 진천군의 제안으로 중부 4군 공유도시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었고 제안이 되었고 2019년 10월 14일에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이 이제 공유 도시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2021년에 충북혁신도시 내에 진천군에서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한다는 정보를 들은 저는 이 건물 2층에 문화센터가 설치된다는 소리를 듣고 진천군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평생학습관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응해줘서 이를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부터인데, 저희 음성군과 진천군이 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내부 구성원의 이해와 설득이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음성군은 10원도 건축비를 부담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음성군이랑 같이 운영을 해야 되냐는 반발이 있었고, 음성군은 우리가 굳이 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진천군한테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내부적인 반대와 불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음성군의 담당자인 저와 이제 진천군 담당자가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2022년 3월 29일에 공유 평생학습관을 설립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 이제 거주하시는 또는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의 이런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지자체 간의 이제 경계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소위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서로 이제 지자체가 다르면 정책이랑 혜택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인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구랑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물론 저도 공무원분들이지만 높은 공무원분들이나 이제 군의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2회 이상 이제 만나서 협의를 계속했고, 이 공유 평생학습관 추진을 근거로 행안부에서 하는 지자체 간 협력 뉴딜 사업에 선정이 돼서 14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유 평생학습관 개관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긴 한데요. 단순히 평생학습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공유 평생학습관은 오프라인의 공유 플랫폼이고 이 공유 플랫폼이라는 홈페이지는 두 도시의 공유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공유 평생학습관이라고 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유 평생학습관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음성군과 진천군의 평생교육사와 행정직이 각각 근무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랑 연계하고 충북 시민대학의 캠퍼스로 활용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학과 또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7월 16일에 이제 개관식을 했고요. 이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지금 발표하고 있는 두 담당자가 머리를 맞대서 만든 공유 평생학습관의 CI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CI는 아닌데 그 진천군의 전용 서체가 있어요. 이 전용 서체에 음성군의 슬로건 중에 이제 상상대로 중에 이제 무한한 잠재력을 표현하는 이 표시를 같이 합쳐서 공유 평생학습관이라는 CI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어떤 노력이 뭐 큰 이런 여기에 있는 써 있는 것처럼 큰 뭐 휘황찬란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공유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평생학습 도시의 상생과 협력
충북혁신도시 공유평생학습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이런 사례가 그런 지방 소멸의 대안이자 평생학습 도시 간의 상생과 협력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두 팀 정도 남아 있는데 아까 제주시청에서 오신 분이 손을 안 들었는데 오셨나? 아, 오셨어요. 비가 와서 비행기는 잘 뜨신 거죠? 그리고 하남구청 오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2분이 다 참여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제주시청의 우리 김운숙님께서 준비하신 것은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탐스 앱인데요. 아마 그 탐나는 스마트폰의 택시 배달 앱을 줄여서 탐스 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이분님께서 혼자 이렇게 소리 지르시게 뻘쭘한데 박수 한번 여러분 보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르방 할망 혼대 모형 자충우돌 디지털 일상생활 전복기를 들려드리러 온 제주시에서 비행기 타고 멀리 온 제주시 평생교육사 김은숙입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 탐스앱 교실은 탐나는 스마트폰 웹 교실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주시에서 사업하면서 느꼈던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웠던 감정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저희 제주시 평생학습도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들어보실래요? 여기 앉아 계신 평생교육사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한 번씩 느끼셨죠? 공모사업에 대한 부담감. 공모사업이 선정돼도 부담이고 미선정돼도 부담이고 저 또한 국비 공모사업이 커다란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출신 평생교육사가 제주도만의 독특한 행정을 몰랐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두 행정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도에서 반드시 국가 직접 공모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절차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대략 난감했어요. 뒤늦게 부랴부랴 사전 심의를 받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주시 읍면동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전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대학혁신교육본부에서 대학생 디지털 멘토 추전이 막무가내로 무산이 되어버렸고요. 어르신들 이동의 편의를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 차량이동 지원 자원봉사도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빼박 캔트, 이 용어 다들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들 신세대시네요. 네. 제주도민 2개월 차밖에 안 된 제가 제주도에 강사 인력 풀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주도의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그리고 제주도에 읍면동이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찌합니까 어찌하리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국비사업 추경예산에 배달업 체험 재료비나 자원봉사자 교통비를 행사실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집행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네, 저는 강사 인력란을 저희 평생학습 동아리 제주 강사내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강사는 지역사회에 재능하는 강사님들로 구성된 봉사 동아리이고요. 제주 강사는 곧 저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강사진을 구성하고 난 뒤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협약이 되어서 자원봉사자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키오스크 체험 운영은 또 다른 연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첫 수업 당시만 해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셨는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변하셨고요. 배달앱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은 나도 선생님 나도 배달앱 깔아줍서 하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배달앱을 깔아달라고 요청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 중에 호주로 이민 가신 따님의 얼굴이 보고 싶다고 영상 통화를 하신 어르신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식당 사장님은 좋은 정책에 응원한다면서 저희에게 무료로 음식을 지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제주시 어르신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주시 평생학습도시가 어르신들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켰고 어르신들도 더 넓은 세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평생학습도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희망을 드리고 또한 저희 제주시 평생학습도시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와, 우리 심사해 주시는 심사위원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또 발표하시는 분들 또 끝까지 좀 많이 닮아 있죠. 또 같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은 발표자 12분이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마지막 팀입니다. 하남구청의 이선혜님, 노년의 삶을 디자인하는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를 갖고 듣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함안군인데요. 지난주부터 계속 열차를 봐도 없어요. 그래서 입석을 제가 평생을 지금까지 입석을 해서 왔고 그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오니까 택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버스가 경상도처럼 이렇게 센 말이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말이다 보니까 한 정거장 앞에 내렸어요. 그래서 또 빗속을 또 뛰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노년의 삶을 디자인하는 평생교육으로 저희가 제주했는데요. 이 시점은 저희가 평생교육사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자체의 평생교육사의 삶이라는 게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왜 넘어가죠? 예. 다음 넘겨주세요. 지자체의 평생교육 삶은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땀과 눈물과 노력과 열정과 전문성과 그리고 따뜻함과 때로는 냉철함이 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사의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평생교육사가 노력하는 만큼 국민의 삶은 굉장히 좋아지지만 평생교육 삶은 굉장히 약해진다고 합니다. 예, 다음. 예, 함안군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인데 8개 면은 한집 걸려서 노인이에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보면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가야읍이나 칠원읍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가 되면서 그 전에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만 문해교실이 있는 거를 2016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한 개 교실에 3년 동안 운영했는데 총 개수는 60개 교실에 참여 어르신은 1,9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사로서의 어떤 노력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문해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문해교실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기에 있는 담당자들을 모아서 문해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에도 찾아가서 저희가 문해교육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의 문해 강사를 갖다가 알아보니까 지역에 문해 강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해 강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역에서 확보를 했고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문해 교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처음 시작하기도 되게 힘들었지만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2016년에 어떻게 했냐면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수료식을 하고 발표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강사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죠. 왜냐하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료식을 하니까 이제 파가 나눠졌어요. 양쪽으로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제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말에 저 혼자서 집에서 깡소주를 마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성과를 내다 보니까 예산이 자연적으로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단계별로 수업을 갖다 체계화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해교실에 접수를 하고 나면 항상 저희가 저희들은 양성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지금까지 3회를 직접 그 함안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했고, 그 다음에 이 문해 강사를 하고 나면 매년 선발을 합니다. 매년 선발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수업 계획서를 저희들은 주제가 항상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올해는 함안군의 문화재에 대해서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작년에는 뭐냐면 강의 계획서는 함안의 관광지에 대해서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각각 매년마다 강사가 지원서를 쓰실 때 강의 계획서를 갖다가 좀 더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문해 강사를 그렇게 해서 위촉을 매년 합니다. 매년 강사를 선발해서 위촉을 하고, 위촉하고 난 뒤에는 저희가 그 모집할 때 그 공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강사 회의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면 강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해 교실을 운영하면서 이제 이 문해 교실은 일반적으로 기초로 이제 운영하지만 특성화해서 함안 할매 굿즈를 갖다가 저희가 도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숟가락 낭타 공연이 있고 시화전 개최하고 수료식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든 사업은 문해 강사랑 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문해 어르신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갖다가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교실이 있습니다. 이 교실에는 자기 교실에 한 달에 2번씩 수업 일지를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함안 할매 굿즈를 저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립톡이라든지 저렇게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올해도 다시 저희들이 그 할매 굿즈가 2024년도 할매 굿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우리 문해 선생님들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군수님만 만나면 강사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왜 문해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만나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삶이 달라졌고 주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저번 왼쪽입니다. 숟가락
강사 난타 양성 과정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문예 선생님들이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르신들한테 지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뭐냐면 농사보다 공연을 하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이제는 완전히 지역에서 노인들의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문예교실 참 좋은 것 같다. 그 다음에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곳 군립공원에 주말이면 한 5,0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이제 이런 시화가 되다 보니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시화를 이제 저희가 문예의 달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자체의 평생교육사 희로애락이 아니라 희노애락입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문예교실을 하고 초등학교 문예교실을 하고 할매굿즈를 할 때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실제로 하다 보면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체계화를 만들지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되면 더 많이 실행한다, 사랑한다. 제가 2009년도에 박사 수료를 했는데 2022년도에 찾아가는 문예교실로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을 굿즈라든지 그 숟가락 난타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좀 더 심화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즐거움은 뭐냐? 나는 천상 대한민국의 평생교육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평생교육사 분들이 정말 많은 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요. 저는 사실 평생교육 원장이고 뭐 전공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직으로 맡아서 사실 아까 국비 사업도 막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뭐 전문대 혁신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금 하이브 사업이라든지 센터 맡고 있고요. 근데 이러면서 아, 정말 평생교육사 분들이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서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발표하신 분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어렵게 심사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발표는 잠시 후에 해드리는데 어디서 할 거냐면 토크 콘서트 장에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12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 12분 중에서 최우수 도시에는 100만 원 아시죠? 우수 2팀에게는 50만 원, 장려상 3개 팀에게는 30만 원의 시상금이 있습니다. 내일 학습 동아리 경연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바로 시상을 하도록 하는데 발표는 오늘 할 거예요. 근데 토크 콘서트 지금 점수를 좀 합계를 해야 돼서 잠시 후 그 18시 10분이죠.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6시 10분부터 학습도시 관계자 토크 콘서트가 요 가르템비어 여러분 검색하실 거죠? 가르템비어 철산동 408번지 영대빌딩 4층에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곳 행사장에서는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까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뭐 차를 놓쳐서 입석으로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강명시에서 스타렉스 차를 한 대 정도를 마련을 해둔 것 같습니다. 아까 걸어오신 분 거기까지 걸어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차를 대기할 테니까요. 이왕이면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 시간에 좀 못 나눴던 소소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